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거의 뭐 보합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그 약보합선에서 끝이 났고요. 일본 증시는 조금 빠진 듯 했습니다. 마이너스 0.69%. 해외 증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그동안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으로 해서 지금 조금 횡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 그리고 독일 증시, 미 증시를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뭔가를 그 방향을 지금 못 찾고 여기도 마찬가지 횡보하고 있는 대체로 증시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염려할 정도의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중국 증시 마찬가지 횡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위아래 어디로도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횡보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내 증시인데요.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적 전고점 위치에 와가 있죠. 가장 높은 위치. 독일 증시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전고점 위치에 상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보시면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오는 위치, 이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이 정도 위치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점에서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는 오늘 그래도 좀 선방을 했는 상태인데 코스닥 지수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5일선을 지키고 막판에 조금 들어 올리면서 아래꼬리를 살짝 달고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살아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증시가 특히나 코스닥 증시가 고점 대비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큰 데 따른 어떤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이 자리가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그냥 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오버를 하고 있는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봐야 뭐 이거 이상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플러스 70억인데요. 어제 1200억 가까이 매도하고 나서 이제 매도세가 약간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멈춰졌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기관 매도만 조금 이제 줄어든다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누르는 힘이 강하긴 하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술적 반등을 한 693 이 정도 선까지는 688, 690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그 다음 뉴스엔 특징주인데요. 오늘은 여전히 어제하고 비슷한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본 화면 상에서는 어제 종목과 유사하게 움직인 것 같고요. 오늘 또 가장 강력했던 게 후성이었습니다. 이게 그 불화수소 국산화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후성의 불화수소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성이 여전히 오늘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후성이 상승할 때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후성이 밀릴 때 하락세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인양행이 후성 동진세미캠 막 올라갈 때 고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많이 안 빠지고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양행도 이 마찬가지 그 상승 쪽에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간에 후성 같은 경우에 상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오늘도 한 10%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후성 보시면 어제 상한가 나오고 오늘도 거의 뭐 한 20% 넘게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려가지고 1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2018년 8월쯤하고 2017년 8월쯤에 있는 이 전고점 위치입니다. 여기가 12,000원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매물대 이때 물린 분들이 손절 못하고 있다가 이제 본전 오면 다시 팔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매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쭉쭉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에. 그래서 조정은 받겠지만 여전히 그 일본과의 관계하고 관계없이 소재 산업을 국산화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앞으로 상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갈 때 여기서 좀 이익 실현하고 먹고 나서 다 이제 시간에 걸려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다시 내려온다면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선에서도 매수해도 되고 일단 상황 봐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후성,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경인양행 이 4개 종목 정도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코스닥 지수가 밀릴 때 이 종목들이 잘 움직입니다. 남북 경협주나 아시아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갈 때 남북 경협주 따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그 일본 수출 규제 이 부분은 악재성 뉴스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빠질 때 이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만약에 시장이 좋아서 코스닥 지수가 상승한다면 남북 경협주나 아시아나 매각 관련주나 뭐 기타 우량주들은 매수하시면 돼요. 하고 코스닥이 다시 급락 패턴으로 잡힐 때는 반대로 후성이라든가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경인양행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도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뉴스가 떴기 때문에 대체 산업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사마전기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마콘덴스, 사마전자, 잉크테크 등등등 여러 종목들이 오늘도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상승하는데 어떤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후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서 테스트를 하고 직접 그 국내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아직까지 지금 추가 규제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봐야 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쪽은 아직까지는 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주는 25일이 그 매각 공시가 나오고 뭐 이런 그 스케줄로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로 해서 움직이는데 오늘 시장의 중심이 후성 쪽으로 워낙 그 많은 거래량으로 그 중심이 이쪽이 각광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밀려버렸어요. 올리려고 하다가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 남북 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에프가 한 4%대로 끌어올리면서 상승을 시도를 해봤는데 후성 종목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면서 마찬가지 시세를 주지 못하고 다시 조금 밀리면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장에도 여전히 후성과 기타 요런 종목들 수출 규제 관련 종목들 이 부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매각 관련주 테마하고 그 다음 남북 경협주 테마 요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시장 코스닥 지수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후성에서 수익을 좀 올리고 그 다음 350만원어치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동시효과 마지막 6시에 가서 이게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 것 같은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12,000원이라는 금액이 워낙 또 저항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6시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다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버렸고요. 나머지 이제 에어부산, 그 다음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매매할 때 코스닥 지수 차트를 사용을 참고를 합니다. 5분봉 매매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차트 5분봉으로 띄워놓으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7월 16일이니까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 봉 하나가 5분봉이니까요. 아침에 시작해서 5분, 10분, 한 15분 동안 상승을 했었죠. 강한 상승 모양이 나오다가 그 다음 갑자기 확 빼버렸습니다. 하락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불안감을 줬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재차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 다음에 장막판에 또 흘러내는 모양이 한 번 더 보였고요. 다행인 것은 끝날 때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장에 상승 쪽이 유효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가 지금 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그 한국 증시가 소외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작용으로 상승할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오늘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한 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1200억 정도 대량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매도가 진정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그 상승 쪽으로 가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매했던 것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매매한 거 보시면 어제 제가 후성 500만원, 그 다음에 에어부산 400만원, 인디에프 한창 이렇게 보유를 하고 넘어왔었는데요. 장 시작할 때 후성 매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간밤에 제가 고민을 막 하고 제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이었는데요. 왜냐면 후성이 어제 상한가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 주봉을 띄워보면 주봉의 앞쪽 저항대가 이 12,000원 정도에 걸립니다. 2018년 8월쯤에 걸리고 2017년 8월에도 마찬가지 12,000원 정도에서 매물이 많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선을 하루 만에 뚫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침에 장이 시작했을 때 시초가에 바로 100만원치 매도하고 그 다음 올라가길래 여기서 200만원치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을 하길래 쫙 빠질 때 이때 나름대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길래 이게 또 하락폭이 커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락폭이 커지면 이런 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여기서 더 빠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이 선이 깨지는가 싶어가지고 쫙 빠지길래 보유 종목을 후성 남아있던 부분하고 에어부산하고 그 인디에프 한창 보유 종목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짝짝짝짝 해갖고 초스피드로 그냥 푹 매도를 해갖고 완전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이 현금화 시켰을 때 잔고가 1375만원 정도인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 30만원 정도 수익이 났는 상태였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만원만 벌고 그만해야지 그러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다시 바닥을 다지고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길래 또 상승하면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팔았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창부터 한창 매수하고 바른선 EN이라는 종목도 한번 매수해 봤었어요.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길래 1835원 이때쯤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승 나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할 때 이때 주로 잡죠 제가. 눌림목 매매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1835원에 매수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으면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번 뚫을까 싶어서 딱 그 기분 좋게 지켜보고 있는데 오후로 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밀렸어요. 그래서 1845원에 35원에 매수했다가 45원에 그냥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밀려버리면 쭉 빠져버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정리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한창하고 에어부산하고 현대 엘리베이터 샀었고요. 이런 종목들을 쭉 샀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큰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샀다 팔았다 했습니다. 그냥 샀다 팔았다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수익이 났던 부분이 대충 이때쯤인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밀리는 이즈음에 동진 세미캠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후성이 어제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기 좀 그렇겠다 싶어서 이제 동진 세미캠을 한번 사볼까 싶어서 노리고 있었는데
후성이 갑자기 막 12,000원대를 돌파하면서 동진 세미캠이 그 뭡니까 어제 종가까지 회복을 했었어요. 회복해갖고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쭉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때쯤에 들어갔어요. 이때쯤에 지금 제가 보시면 동진세미캠을 16,750원이죠. 16,750원이니까요. 아, 이때 잡았네요. 그러니까 그 보합권까지 끌어올렸다가 다시 밀리고 있을 때 여기에 16,750원에 동진세미캠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잡고 나니까 후성이 또 움직이는 것 같아서 후성을 11,650원에 잡았습니다. 후성을 11,650원이니까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걸 이제 그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후성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올라가면 후성도 올라가겠다 싶어서 후성을 잡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을 또 68,000원에 다시 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이 68,000원이니까 한 요정도 되겠네요. 요때쯤 잡았습니다. 잡고 그 다음 또 후성 추가 매수하고 동진세미캠 추가 매수하고 솔브레인 추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동진세미캠 200만원 후성 200만원 솔브레인 200만원 이렇게 매수했다가 상황이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오길래 후성이 특히나 강했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길래 후성 처음에 11,650원에 잡았다가 그 다음 흐름이 좋다 싶어갖고 다시 또 11,650원에 200만원치를 더 샀죠. 그래서 200만원 사고 200만원 사고 400만원 사고 그 다음 동진세미캠도 추가로 200만원 더해서 400만원 그 다음 솔브레인 400만원 이렇게 해서 400 세 종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후성이 이제 쫙 끌어올려 가길래 기분 좋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때 후성이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걸 이렇게 올라서 계속 올라가기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밀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밀릴 때는 역순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후성이 대장주고 동진세미캠하고 솔브레인이 2등주로 따라왔다면 후성이 쭉 올라갈 때 동진세미캠하고 솔브레인이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빠질 때는 대장주부터 빠지는 게 아니고 2등주, 3등주가 먼저 빠지고 대장은 뒤에 빠집니다. 원래 항상 올라갈 때는 대장이 먼저 올라가고 빠질 때는 그 대장이 뒤에 빠집니다. 그래서 후성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솔브레인을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성이 쫙 올라갈 때 솔브레인이 쫙 올라가길래 제가 팔은 가격 보시면 67,900원이죠. 67,900원, 67,900원.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서 팔고 그 다음에 아니죠. 68,300원에 팔았죠. 그렇죠. 상당히 위에서 받았거든요. 68,300원 후성 따라서 막 올라가길래 여기서 200만원치 팔고 그 다음에 경인양행을 잡았다가 바로 팔아버린 건 조금 아깝긴 했습니다. 그 뒤에 한 10%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깝긴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샀다가 바로 그냥 그대로 팔아버렸고 그 다음 동진세미캠도 17,450원에 17,450원이니까 대충 한 이 정도죠. 그러니까 후성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솔브레인 200만원 정리, 동진세미캠 200만원 정리, 그리고 또 올라가길래 솔브레인을 69,300원이니까 거의 한 이 정도죠. 남아있던 걸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다 팔아버렸고 동진세미캠도 18,200원에 18,200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죠. 이때가 후성이 최고치 올라왔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왔으면 더 못 올라가고 후성이 꺾일 것 같아서 2등주 3등주로 먼저 전량을 다 매도를 해버렸죠. 솔브레인 동진세미캠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후성을 13,450원에 1차적으로 팔았습니다. 13,450원 여기죠. 여기에서 그 후성을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익이 좀 꽤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400 했으니까 430 1200만원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상당한 수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막 18% 정도까지 쫙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이 매매에서 수익이 대다수의 수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했던 것들은 이익 실현했으니까 이제 그 자금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코스닥이 반동하는 모습이 나오길래 바닥을 다지길래
제가 원래 갖고 싶었던 에어부산, 한창, 인디에프, 그리고 후승, 이거는 조금 매수하는 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건 100만원어치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매수하고 이제 내일 넘어가려고, 내일 오버하려고 딱 그 다 풀 매수를 하고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고민하다가 후승이라는 종목이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딱 이게 전 고점에 저항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냐 생각도 들고,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후승은 밀리고 남북 경협주나 에어부산 이런 쪽이 오르지 않겠나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 후성을 12,300원에 시간의 거래 6시 거래가 마지막 거래 때 가장 높았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12,300원에 전량을 다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종목 상태가 에어부산은 아무래도 이제 매각 기대감 때문에 400만원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그냥 100만원어치면 샀습니다. 좋은 사람들 200, 인디에프 200, 한창 200 이렇게 보유 중이고요. 그 다음 후성을 팔았던 자금이 339만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 매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합쳐서 1451만원입니다. 어제 잔고가 아마 1347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한 100만원 남짓 수익이 났습니다. 연 이틀 동안 지금 수익이 계속 나고 있어서 이건 내가 실력이 늘은 건가 아니면 운이 좋은 건가 이러면서 조금 제 스스로도 의아해 하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그 손실을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쌓았던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넘어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수요일 날은 매주 수요일마다 그 물건하러 가야 됩니다. 장사하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띠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집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수요일 날 제가 손해를 가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침에 매수해 놓고 그 10시에 나가서 그 볼일 다 보고 가게 들어가면 한 1시나 2시쯤 되는데요. 들어가면 쭉 빠져 있어서 손실 보고 뭐 이렇게 지난번에 암호화폐 할 때도 그 볼일 보고 들어가니까 100만원이 빠져 60만원이 마이너스 나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래서 수요일 날이 대체로 제가 손실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능하면 아침에는 매매를 하지 않고 요 정도 선에서 지금 이렇게 에어부산은 조금 솔직히 불안한 좀 위험 요소가 있죠. 400만원이기 때문에 요거 한 절반 정도는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0만원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200만원에 10% 빠져도 20만원 마이너스 나죠. 그래서 물론 20만원이 돈이 작은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오늘 벌어놓은 수익금 대비 한 20만원 정도의 손실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분산해 놨기 때문에 크게 손실 나진 않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갖고 있도록 하고, 아침에 장 시작하면 에어부산을 지금 그 400만원 좀 많은 것 같아서 절반 정도로 정리하고 그렇게 놔놓고 물건 하러 갔다가 가게 들어가서 다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금 갔다 와서 지금 좀 피곤해서 그런지 막 졸려가지고 제가 말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간단했다면은 제가 설명을 뭐 간략 다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제 매매한 게 보시면 아침부터 지금 매매한 걸 보시면은 화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후성 매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씩. 이 각각이 지금 다 제가 매매했던 그 내용들이거든요. 샀다 팔아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단타하듯이 빠르게 팍 했다는 건 아니고, 한번 팔 때 두루룩 다 팔고 또 살 때 관련 종목들 주르르 모아서 사고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 수익 났던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부분, 제 설명에서 지금 뭔가 좀 안 맞다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 주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그 적합한 게 그 했던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게 뭐 여러 종목들에 대한 설명, 뭐 이 종목이 저항이 어떻고 뭐 지지가 어떻고 해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장중에 매매했던 이 부분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매매했던 것을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댓글에 질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이게 분봉 차트 놓고 한번 보시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게 조금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 5분봉이거든요. 이게 후성의 5분봉입니다. 모양을 보시면 쭉 같이 가다가 코스닥이 확 빠질 때 얘가 쫙 올라갔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덜 올릴 때 얘가 뒤로 밀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건 대체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동진 세미캠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지수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디에프 같은 종목 한번 볼까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보시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코스닥이 하락하다가 다시 들어올리죠. 내려오다가 다시 들어올린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남북경협주가 올라가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코스닥이 반등하기 때문에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코스닥 흐름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일본 수출 규제 이런 쪽은 우리나라 역수로 악재적인 어떤 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상황에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밑으로 빠지고 코스닥은 이제 밑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매매할 때 코스닥 지수를 참고해서 이런 거죠. 코스닥 지수가 밑으로 쫙 빠진다 그러면 이제 그 후성이나 동진세미캠 이런 쪽 아니면 소재 관련주 있었던 것 중에 그날 탄력 좋은 종목을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쫙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남북 경협주 같은 거 이거 지금 오르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지금 못 올라 얘는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한창 같은 종목 그동안 못 올랐죠. 계속 지수가 상승을 못 해가지고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분봉 차트 보고 코스닥 지수가 쫙 상승한다 이럴 때 이제 그 매수 들어가서 상승하는 것을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코스닥 지수하고 연관 지어서 시장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시장이 올라갈 때 그동안 그 눌려 있었던 종목 전망은 좋은데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그다음 시장이 코스닥 지수가 꺾이면 가지고 있던 그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 지수 그 시장의 흐름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종목들을 예상을 하고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워낙 많이 합니다. 그 순간순간 연결지어서 막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과 생각이 엉켜가지고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게 멍멍해질 때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쉽게 설명드리고 싶은데도 워낙 그 매매를 복잡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가능하면 이런 매매를 좀 간략하게 하루에 한 뭐 네다섯 번 정도만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워낙 지금 지수가 출렁거리고 있었어. 여기에 따라서 제가 사다 팔았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했던 것들은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